요 인장은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이 된다. 어때요? 맞고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가고 개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인들은 인감을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출로 가름이 안 되고 요 가름은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법인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을 분실했다. 이제 등록 인장을 분실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꼭 뭐 해야 돼요?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번 옳은 표현에 들어가고요.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을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맞는 것 같은데 함정이 뭐가 함정이에요? 법인이 보증하는, 이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법인이 보증할 수는 없고 보증을 한다면 누가 보증을 해야 돼? 대표가 보증하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5번은 별표.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가름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따로 도장을 가져가서 등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한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이제 기출 1번 인장에 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소공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2번 개공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으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안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2번도 맞고요. 3.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어때요? 맞죠? 여기 3번에다 별 하나만 해주시고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뭐 인장을 뭐 이렇게 가져가서 등록하거나 그런 방법은 아니다.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누가 보증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요거 있다 옆에다 화살표 하나 해주시고요. 요거를 선택성을 주는 거예요? 임의성을 주는 거예요? 선택성.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는 인장을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등록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하고 뭐 중에 법인의 인장이거나 혹은 누가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이 틀렸네요.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는 거 아니고 어디다가 등록해야 돼?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되겠죠. 2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인장을 등록해라 라고 했는데 중개보조원한테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고요. 2.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안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10일 아니고 7일이죠. 이거 10일 아니고 7일.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등록하는 거 아니고 어디다 해야 돼요? 주사무소.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법인의 인장이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를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도장이어야 하고 이것도 일단 틀렸고, 그렇죠? 네.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이 말도 틀렸죠? 이거를 만약에 등록하면 이걸 갖다 내면 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5번 법인의 소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자, 인장에 관련한 의무를 소공이 위반하면 뒤에를 무슨 정지로 받으면 되고, 자격정지. 여기가 주어가 개공이면 뒤에를 업무정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번이 옳은 표현에 들어가네요. 자, 예상 1번 인장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그렇죠? 자, 2번 인장을 변경을 했다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안에 등록해야 되고, 3.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책임자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분사무소 소재지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무슨 사무소 소재지라고 해야 돼? 주된 사무소,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책임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아니면 2번. 1번이 뭐였죠? 법인의 인장. 2번은 대표가 보증하는, 그러니까 책임자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선택성을 그래야 유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 틀리는 거예요.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선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틀리는 표현이 되는 거고. 5번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죠? 안 하면 자격 정지 처분 사유고. 2번 인장에 관한 내용 틀린 건 법인인 개공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요 성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 인장이라 그랬죠? 사이즈 제한도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 7에서 30mm 이하의 인장이어야 한다. 1번은 정확히 어때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이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건 누가 등록하는? 개인이 등록하는. 1번은 이 앞에 주어가 잘못됐네요. 여기를 법인을 개인으로만 바꾸면 되겠네. 그쵸? 예.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선택성 항상 인정해줘야 되고. 3.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주어가 개공이에요. 그럼 뒤에를 뭐로 받는다? 업무 정지. 4.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과 같이 해도 되나요? 네, 이거는 이제 편의를 봐주는 거죠. 다만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하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해야 되고. 5번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장을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는다. 여기 밑에 여백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요.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방문, 그러니까 가서 하는 방법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전자적으로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인장 등록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그걸 스캔 받아가지고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여기 전자에다 별 하나만 잡을게요. 전자가 안 되는 것은 딱 하나, 딱 두 개, 뭐하고 휴폐업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테마 10번의 표시 광고. 이 표시 광고는 only 누구만 이 광고할 수 있다. 개공만. 그러면 소공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중개법조는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고 광고는 오로지 개공만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요 부분을 좀 잘 내고 있어요. 여기 모니터링 종류, 모니터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모니터링 관련해서 개공은 공통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공통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단지 광고도 있고, 마을버스 광고도 있고, 점두 광고라고 해서 우리 중개사무소에다가 광고물 부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 형태가 있는데, 광고 수단에 상관없이 언제나 명시되는 거, 이거를 공통적 명시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명소연, 그리고 성명, 번호. 이렇게 5개, 명소연, 성명, 번호는 언제나 내가 광고를 어디다 하든 무조건 해야 한다. 명시해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돼요. 중개보조원은 왜 명시하면 안 되냐면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중개업을 못하니까 중개보존의 이름이랑 뭐 전번이랑 이런 거 명시해서도 안 되고, 그럼 만약에 하면 어쩔 건데, 백과태료가 있어요. 백과태료. 이건 개공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터넷 광고를 하게 되면 추가 명시사항이 생깁니다. 추가 명시사항이 생긴대. 그러면 추가 명시사항은 뭐에다가 뭐가 추가되는 개념이죠? 뭐에다가 뭐가 추가되는 개념일까요? 공통에다가 추가 명시사항이 말 그대로 추가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뭐는 기본으로 명시해야 되고, 명소연, 성명, 번호는 기본으로 명시해야 되고, 추가되는 항목이 좀 있죠. 뭐 물건 소재지라든가, 뭐 층수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추가 명시사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슨 광고는 애초에 해서는 안 된대. 부당한 표시 광고를 애초에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제재가 얼마가 태료예요? 500과.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개공 아닌 자들은 뭐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광고 자체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하면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땡땡 한 번만 잡을게요. 아닌 자가 하는 광고는 이 형벌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포상금 주는지하고 교란행위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고 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네. 근데 뭐는 아니야? 교란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언제 나오든 꼭 한번 출제될 거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 자가 하는 광고, 개공 아닌 자가 하는 광고는 신고하면 포상금은 주지만 교란행위는 아니다. 자,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뭐냐? 어떤 것들을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느냐면, 물건이 뭐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광고하는, 이런 걸 우리 무슨 광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허위. 허위. 그 다음에 물건이 있기는 하는데 좀 과장되게 하는 광고, 과장. 이런 걸 우리 무슨 광고? 과장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상이 될 수 없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옆에다가 예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싸게 나왔어요. 시세보다. 근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가장 1번 등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 딱 있는 거야.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거 갑구에 을구에 어디에 들어오죠?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거 갑구에 아니면 을구에? 갑구, 을구 모두에 올 수 있어요. 가처분 이런 거는 갑구, 을구 모두에 올 수 있는데, 을구보다는 갑구에 오는 경우가 더 많고 갑구에 오는 경우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처분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팔아달라고 가져와서 질문, 이거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응? 이거 중개대상물 돼요? 안 돼요? 되기는 해. 위험하지만. 그죠? 네. 근데 위험하는 정도가 아주 위험해요? 아니면 적당히 위험해요? 아니면 별로 안 위험해? 어떻게 아주 위험한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매매를 했어. 요거 있는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뭐 하면? 승소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얘가 뭐 하면? 승소하면 2번 등기는 어떻게? 말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이거를 중개해주면 위험한 거잖아. 근데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라는 건 현실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중개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이거 뭐 하고? 말소하고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잖아. 근데 이거를 없는 것처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좋은 물건인 것처럼 광고하면, 이거를 소비자를 뭐 하는 광고라고 보는 거야? 기만. 그래서 허위, 과장,
기만, 가지고 노는 광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 무슨 광고라고 얘기한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얘기한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가 있고, 요거 포상금, 교란행위 각각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신고하면 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교란행위 이고 아니고? 교란행위 이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두 번 다 틀리신 분도 계시네? 그래요. 교란행위도 아니고, 포상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거 좀 흔해서, 너무 흔해서, 이런 거는, 아니다.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모니터링은 원래 주체가 누구냐면, 모니터링의 업무의 주체는 누구야? 국장이 해야 됩니다. 원칙적인 운영 주체는 국장인데 이걸 국장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이 뭐 하고 있다? 위탁하고 있는데 이 업무 위탁 기관은 4가지 기관이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4가지 기관 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요게 좀 중요해요. 협회는 이제 개공의 단체니까, 개공의 단체에다 맡기면, 봐줄 사람 다 봐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국장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쵸? 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같은 업체, 이런 데에다가, 야, 내가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하니까, 자료 좀 줘볼래?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하면 우리 불응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과. 이걸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거야? 국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야, 너 이거 왜 불응했니? 라고 이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4개는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여기 안 들어간다라는 건. 네. 자, 모니터링의 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 무슨 모니터링과 무슨 모니터링? 기본과 수시. 예, 각 채색 하나씩 채주시고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나 자주 하는 걸까요? 분기별로 하는 건데 분기별이면 수치로 몇 개월마다 그렇죠. 3개월마다 할 수 있는 거가 기본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거는요. 이 수시 모니터링을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사실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한다고요? 우리 그 수탁기관에다가 우리 그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국장이 위탁을 할 때 이 수탁기관한테 얘네한테 그냥 뭐 인맥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 좀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줘야지.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좀 있어야 되고요.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판단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 위탁할 만한 예산이 있으면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냐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겁니다. 결과 보고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 중에 어느 것이 그 결과량이 많을까요? 결과량이 뭐가 많을까요? 기본이 많겠지. 이거는 몇 개월마다 하니까 3달마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30일 이내에 장관한테 보고 수시는 이거보다는 결과량이 많지 않을 테니 15일 안에 이렇게 결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장이 그 결과 보고를 받으면 그 위탁기관한테 결과 보고를 받으면 그거를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통보할 거냐면 시도지사에게 뭐 하라고 통보할 거냐면 이거 조사해봐, 이거 조치해봐 이렇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그거를 누구한테 통보하겠어요? 등록관청에. 그러면 등록관청이 소위 시군구가 되고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 뭐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조사도 하고 조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태료 같은 거 얘가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못하나 그런 거? 응? 개공에 대한 과태료, 왜 500과태료, 100과태료 이런 거 시도지사는 못하냐고요. 못하지. 예, 왜 못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럼 국장은 지가 못해? 못해요. 이거 아래 자꾸 내려주는 이유는 얘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와 조치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등록관청, 시군구. 그래서 얘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조사, 조치한 결과를 며칠 안에 또 장관한테 통보해줘야 되냐면 10일 내에 통보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OX 지문 1번. 개공이,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어때요? 안 되고, 이거 명시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100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 100과. 명시하면 안 되고, 2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체. 예, 그러니까 표시광고 매체라는 거는 인터넷 광고냐, 무슨 뭐 전단지 광고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체에 따라 명시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어때요? 달라요. 인터넷 광고면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전단지 광고면 명소연, 성명, 번호만 들어가면 되고. 3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부당하게 하면, 표시 광고 부당하게 하면 아까 얼마 과태료 있다 그랬죠? 500과. 예, 등록 취소까지는 너무 센 것 같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고, 요게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되는 거예요. 추가 명시되는 거. 여기서 추가 명시사항은 뭐는 기본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고, 명소연, 성명, 번호는 기본 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명시사항.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에 소재지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소재지는 여기에도 소재지 있잖아요. 여기 명소에서 이 뭔 소재지죠? 사무소 소재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재지는 무슨 소재지겠어요? 예, 그렇죠. 이게 물건 소재지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면적, 가격, 종류, 형태, 층수, 사용 승인 받은 날짜,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같은 거,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것도요, 하나라도 누락하면, 굉장히 많은데, 하나라도 누락하면 얼마 과태료? 100과태료. 이거 500은 아니고, 명시사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광고 하려고 할 때 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 명시는 언제나 해야 되는, 모두 골라라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사무소 연락처는 들어가죠. 그리고 명칭도 들어가죠. 명소가 없네. 예, 소가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예, 사무소 소재지 없죠. 그죠? 그 다음에가 성명이 누구의 성명? 개공의 성명. 그 다음에 소공의 성명은 명시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디귿번 하나 빼면 4번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득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는 이번 36회 본시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모니터링. 옳은 건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그래서 국장은 공공기관에 뭐 이런 무슨 공사 이런 데다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니은 모니터링 기관은, 그러니까 위탁받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 모니터링의 업무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이라고 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나 자주 하는 거예요? 3개월마다. 3개월마다. 그러면 양이 좀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럼 이거 15일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양이 좀 뭐 몇만 건 정도 될 테니. 그래서 어떻게? 30일. 3개월마다 30일 이내에 뭐 이렇게 3개월마다 30일 이내에 장관한테 제출한다. 나머지 다 좋은데 날짜가 잘못됐고요. 디귿번. 국장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디귿번 어때요? 맞았어요. 니은번 하나
빼고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충분히 어때요? 득점 할 만하죠? 예. 자, 이제 예상 문제. 1번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게 키워드가 이거예요. 인터넷 광고하려고 한다. 인터넷 광고하려고 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뭐는 꼭 들어가야 되고 명소연 성명 번호는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등록번호는 들어가야 되죠. 물건 소재지 면적 가격은 어때요? 이건 추가 명시사항이야. 얘도 어때? 종류하고 형태. 얘도 추가 명시사항. 인터넷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은 날짜 추가 명시사항에 들어가네요. 그쵸? 예. 근데 미음번에 보면 거래에 따른 경제적 가치 이런 건 명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통 명시사항이고 나머지는 추가 명시사항이니 미음번 하나를 빼야 되는데 아닌 거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네, 5번. 네. 저 같으면 여기 1번에다가 이제 제가 만약에 본시험 출제원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답은 여기다 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본시험 출제원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수험생 중에 몇 퍼센트 정도 50% 정도는 1번으로 답을 한다고요. 이거 안 보고 그냥 이거 동그라미 친 것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거 틀린 걸로 따지고 평균 점수가 2차 평균이 97.75점이야. 예를 들자면 2차 평균이. 그럼 이거 맞으면 넘어가지. 60점. 한 문제 2.5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도 10번 정도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꼭 이렇게 O인지 X인지 잘 판단해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2번은 이제 역시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줬네요. 개공은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 허위, 과장, 기만 이런 광고하면 얼마가 되려? 500과 부당한 표시 광고. 1번은 맞죠? 자, 2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허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얼마가 되려? 500과 이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이 되고 법인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뜬금없는 게 나왔는데 법인 아닌 개공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개공이 누구야? 개인인 개공.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지 뭐. 그러면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는 거야? 법인만. 4. 부칙 개공은 등록한 청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요거를 우리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부칙개공이 경기도 안양시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안양에 있는 부계야. 이 부칙개공은 어디 물건만 중개하는 게 원칙? 안양시 아니면 경기도 안에 있는 거. 시도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옆 동네 과천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과천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를 안 벗어났으니까. 경기도 안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관할구역 외의, 그러니까 시군구 외의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 이러면 OX, X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어디를 넘어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시도를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이 아니라 시도 밖에 있는 물건 이런 원칙적으로 중개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업무 영역은 확대된다 그랬죠. 아까 전 시간에 그 세 가지 요건이 뭐였죠? 망의 가입, 그다음 이용 그리고 공개, 가입, 이용, 공개.
5번.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원래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야. 원래 원칙적 권한은 국장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테마 11번 휴폐업.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휴폐업 신고 별표. 출제는 100% 이루어집니다.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의외로 어렵게 낼 때도 있어요. 이 휴폐업에서. 주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뭐가 어려운지는 좀 이따 이제 밑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휴업 신고에서 일단 이거를 좀 먼저 기억해요. 휴업과 휴업 신고는 같은 말이다, 좀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휴업을 하는 것과 휴업 신고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지. 휴업은 그냥 뭐 하는 거? 쉬는 거고, 이거는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휴업의 경우에 신고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항상 휴업의 경우에 항상 신고한다 이러면 X인 거지.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쉬는 것도 쉬는 건가? 예. 그럼 한 달 쉴 때는 휴업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해. 3개월을 초과할 때만. 그러면 얼마까지는 그냥 쉬고 3개월까지는 그냥 쉬고 3개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그냥 쉬고 넘어갈 때만 신고한다. 그리고 휴업을 너무 장기간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몇 개월을 넘어갈 수 없다.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외가 뭐 있죠? 뭐 요양, 출산, 뭐 입영, 뭐 취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고요. 신고는 얘는 사전 신고고, 그리고 무엇을 첨부해서 방문해서 신고하래.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하고 별표. 뭘로는 하지 말래 여기는. 그렇죠. 유일하게 전자적으로는 하지만 너 가져와서 너 의사를 좀 밝혀. 너 진짜 쉬는 건지, 뭐 쉰다고 전달을 해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는 안 된다. 여기도 별표. 그러면 휴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건가? 예, 휴업 중에는 개공이니까 등록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폐업 신고는 언제 해? 폐업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하는 거고, 기간 제한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폐업하고요 10년 쉴게요. 이거 공무원이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근데 요거는 물어보나요? 이 휴업신고서에 꼭 써야 돼, 기간을. 여기는 폐업 기간이라는 건 의미 없고, 여기도 채색 하나만 해줄게요. 등록증 첨부해서 무슨 신고한다? 방문 신고. 그쵸? 무슨 신고는 안 되고, 여기도 역시 전자적 신고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것도 개공이 갖고 와야 되고요.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폐업하시는 거 맞죠? 라고 확인하고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은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여기 소멸 밑줄에 표현해 주시고 밑으로 빼볼게요. 자, 어떤 개공이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요. 오늘 12시에 11시 한 반쯤에 폐업 신고서를 접수하고 오는 길에 폐업 신고서를 접수하고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손님을 만났어. 근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요. 우리 500억짜리 이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안양에 그거를 살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손님이에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뭐래? 사겠대. 지금 계약서 쓰러 가자는 거야. 나 뭐 하고 왔는데? 폐업 신고를 하고 왔는데 500억짜리 빌딩을 사겠대. 팔려고 하는 손님은 진작부터 팔려고 하고 있고. 그럼 내가 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보수만 대충 따졌을 때 9천만 원이네. 양쪽, 양타니까. 예? 9천만 원. 그러면 쓸 거예요? 아니면 안 쓸 거예요? 써야지. 근데 어떻게 쓸 거냐고요? 다시 가서 뭐라고 해? 뭘 취소해? 폐업 신고, 아니, 이제 일단 전화를 먼저 해보고,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 혹시, 뭐 하셨냐고. 접수는 했지. 접수하고 오는 게 있으니까. 수리했냐고. 그러니까 폐업 처리했냐고. 이 폐업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장 있잖아요. 대장상의 기록을 빨간색으로 거버리거든. 그거를 주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말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안 했대. 예? 안 했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대. 손에 지금 갖고 있대. 그럼 뭐라고 해? 그리고 빨리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고. 뭘 찾아와야 되죠? 등록증. 근데 전화했더니 뭐래? 거버렸대.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효력은 소멸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재등록을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 왜냐면 손님이 급하다면서 오늘 써야 된대. 응? 그러면 내가 그냥 쓰잖아요. 그냥 만약에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죠? 무등록 중개업이라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폐업 이후에 업무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야, 내가 손님이랑 뭐랑은 다 있으니까 계약서만 너가 써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쇼 붙인다 그러잖아요. 몇 대 몇으로 너나 갖는 걸로. 응?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몇 대 몇? 7대 3? 누가 7, 누가 3? 내가 7?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계약서 써주는 계공이면 써주겠냐고. 안 써주지. 5대 5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사정사정 해가지고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여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되겠니? 해서 한 6대 4 정도. 내가 6, 상대방 4. 뭐 해가지고 놀아먹는 방식으로 쓰는 거.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죠. 뭐 처리했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고, 그러니까 폐업 이후에는 업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최근에 또 여기서 뭐를 잘 내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등록관청은 시군구잖아요.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 여기다가는 무엇을 해놓냐면 중개업 등록을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놓나요? 무슨 등록을 해놔?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관청이고 여기도 등록관청인 거예요. 원래 그러면 휴폐업 신고는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거든. 원래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로? 일괄로 어느 한 관청 선택하면 돼. 세무서가 가까우면 세무서, 구청이 가까우면 구청 해서 일괄로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개공이 우리 35회 아니면 6회 뭐가 나왔냐면 여기다가 일괄로 하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쪽에다 일괄로 해도 되나? 네. 무슨 증을 갖다 줘야 돼? 등록증 두 개 갖다 줘야지. 그죠? 무슨 등록증? 중개업 개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다 갖다 주면 세무서 공무원이 뭐는 자기가 보관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보관을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우편으로 송부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근데 이 방법보다 이쪽으로 가도 안 되나? 해도 돼요. 아무데나 선택을 개공이 하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 1번. 개공은 3개월을 초과하는 3개월 초과 이 기준이 나왔어요.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데 어때요? 맞아요. 여기다 별표. 이 말을 생략하면 틀리는 겁니다. 무조건 휴업한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 2번.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항상 신고해.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여기 휴업이 얼마나 쉴지 모르잖아. 그렇죠? 여기다 우리 별. 3. 휴업 중 업무 재개 시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데 OX, X. 얘는 왜 틀렸냐면 자, 한 달 쉬는 거 생각해봐요. 한 달 쉬는 거는 등록증 개공이 갖고 있지. 그럼 무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재개 신고할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재개 신고를 해라. 틀렸잖아요. 그죠? 뭐 할 때만 재개 신고하는 거야. 휴업 신고했을 때만 재개 신고. 등록증 찾아와야 되는 뭐 이런 절차니까. 4번. 휴업기간은 개공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내가 4달을 쉴지 5달을 쉴지 6달을 쉴지 정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건 틀렸어. 너무 많이 장기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5번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기서 연장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그렇죠, 6개월 초과 할 수 있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요양, 입영, 취학, 임신, 출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6번 개공은 등록관청의 휴폐업 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하는 휴폐업 신고를 어느 한 관청에 일괄로 할 수 있다. 그런다 그랬죠? 6번도 별. 7번도 별. 얘는 이제 많이 중요한 얘기인데, 분사무소하고 주사무소가 있으면 별도로 휴폐업이 가능할 수 있냐?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만 쉬거나 분사무소 하나만 폐업하거나 이게 가능하다. 근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 무조건 주사무소. 무조건 주사무소에다가 해야 된다. 8. 개공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그럴 수 있죠? 네,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되게 젊은 여자애거든요. 28살 먹었는데, 토픽에 나온 얘기예요. 백악관 대변인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응? 청와대 대변인이지. 근데 28 먹은 아이가 대변인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나이 때문에 놀란 건 아니고, 지난주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나오더라고. 28 먹었는데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안 놀라워? 저만 놀라운가? 저는 뭐가 놀라웠냐면, 그러한 문화가 좀 부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면 정말 전문 직종이잖아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28이면 우리로 말하면 되게 어린 나이잖아. 그죠? 그런데 벌써 아이를 2명을 출산을 했대. 그러니까 출산을 해도 되는 문화니까 그렇게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그런 게 너무나 좀 부럽더라고요. 네. 5동도 더 난대요. 얼마나 부러워, 그런 거. 그치? 네. 애가 많이 나와야, 애가 많이 출산이 되어야 경기도 좀 좋아지나? 예, 그럼요. 경기도 좋아지지. 예. 대구 무슨 구인가는 보면, 대구 있잖아. 대구가 좀 큰 도시인가요? 엄청 큰 도시지. 예, 광역시. 근데 대구인데 무슨 구, 어딘 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분기에 신생아가 빵명. 대구 전체 무슨 구에서, 대구 전체가 아니고 신생아 빵명이래요. 분기에. 뭐 할 말 다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는 거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예? 뭐가 있어서? 여기 우리 학원 옆에가 병원 있지 않나? 여기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 아니에요? 그죠? 병원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예. 병원 없어가지고 막 뺑뺑이 돌고 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 자, 1번 휴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사무소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한다? 이게 뭐야? 업무 안 하면서 3개월 초과한다. 그 기간이 이게 뭐예요? 휴업이지 뭐. 휴업. 그러니까 휴업을 3개월 초과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 기억 맞죠? 예. 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양이나 입영, 취약, 임신, 출산 이런 거 빼고는 6개월을 뭐 할 수 없고, 초과할 수 없고, 니은번호 맞고,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아니면 있다? 있다. 여기 디귿번 틀렸고, 니을.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에 종료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휴업 신고는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미음.
기간 변경 신고. 이 변경은 연장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연장하는 신고인데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지. 왜 없어요? 이미 가 있는 거지, 관청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제끼면 되고요. 틀린 거 찾으라네, 여기서도. 예, 여기 보면 1번에 이렇게 주잖아. 기억 내용을. 요거. 이렇게 낸다니까?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요거 1번에다가 체크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럼 뭐에다가 체크 해줘야 돼? 예? 요거. 이렇게 가야지. 뭐 찾으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예.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2번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폐업 전 개공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이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받은 거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 받은 거예요. 이 효과라는 단어는 받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거. 그럼 받은 거면 뭐 한 날로부터 따져야 돼? 처분일로부터. 받았으니까. 여기를 처분일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하는 거가 폐업 기간을 따지는 거고, 이미 받은 거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죠. 이건 뭐 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승계에서 이런 제도 우리 배워보실 거예요. 앞으로. 2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다시 고용되려고 할 때 몇 년 안에? 1년 안에. 뭐 안 받아도 된다.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몇 년까지는 면제? 1년까지 면제. 3.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그러니까 이 공탁금은 맡겨놓은 현금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폐업하면 찾고 싶지. 누가? 개공이. 근데 막바로 못 찾아요. 몇 년 지나야 돼? 3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맞죠? 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폐업도 가능하고. 5번 중개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 이 수수료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때 수수료를 행정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이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폐업 신고하면 관청에서 뭐 종이를 만들어 줄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다, 맞네. 그죠? 예, 휴업 신고든 폐업 신고서든, 우리 뭐 그러니까 뭐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1번 옳은 건 취약을 이유로 유월을 초과할 수 있다. 어때요? 맞고, 예, 유월을 초과하는 거 가능하고.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유니까.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 달 안에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한 달 안에 하면 안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3.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휴업기간 중에 이전할 수 있고, 휴업기간 중에 이전하는 거 되잖아. 네. 휴업기간 중에 이전하는 거 왜 안 되겠어요? 5.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 개공원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여기가 앞에가 휴업신고잖아요. 휴업신고면 나중에 다시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간판을 철거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간판 철거 3가지 네, 이전, 폐업, 취소. 요것만 지체 없이 철거 해야 되고요. 자, 2번 휴폐업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어요. 휴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된대요. 어때요? 아니요. 휴업하다가 업무 다시 하려면 무슨 신고만 하면 돼? 재개신고. 등록을 다시 하라는 거는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럴 일이 없죠.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디귿. 분사무소는 휴업신고 시에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그 등록증이 없으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 어때요? 맞아. 주된 사무소도 맞고요. 네, 디귿번 오른편. 네, 개공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 신고를 해라. 자, 니을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응? 휴업을 한 때 지체 없이가 아니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즉 어떻게? 사전에 해야 된다. 변경 신고는 기간 변경 신고 전자적으로 되고 안 되고
되고, 뭐든지 다 전자적으로 되고, 뭐 우리 재개신고, 기간 변경 신고 다 전자적으로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 신고 다 전자적으로 되고, 뭐만 안 되는 거야? 휴폐업 신고, 디귿번 하나만 옳은 거네요. 그죠? 예, 디귿번 하나만 옳은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자,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